이 시효를 제대로 지금 이때 쓰는 게 맞는지, 이게 대충 약성가도 많이 읽고 뭐 얘기 주워 듣는 것도 많으니까 대충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럴 때 한열이 있고 뭐 소양경이 그거 알긴 알겠는데, 그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가? 그 다음에 약성가에 이제 약기 뭐 한 100몇십 개, 200개 막 이래 되잖아. 이거를 또 그 감별하고 뭐 이런 게 이게 사실 난 어렵더라고. 지금도 실은 어려워. 근데 감히 이거를 소위 말하면 내가 약성가를 보고 선생님들한테 얘기 듣고 책에서 보고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이제 어떤 추상적인으로 머리에 넣어놓은 거를 이제 환자가 내가 왔을 때 적용을 하는 거잖아. 그 갭이 이게 영 쉽지가 않아. 특히 이제 간단한 거 뭐 소화불량이 왔다 이런 거는 괜찮지. 그런 거는 뭐 그냥 대충 줘도 나. 그런데 뭐 어떤 병을 딱 얘기할 때 뭐 두통, 뭐 발열, 구토, 뭐 소변, 대변 이 딱 그게 분명할 때 이게 실력이 딱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실패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게 내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실패하면 잠을 못 자. 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하기도 하고 막 하기도 하고 하거든. 그 세월이 지금 몇 년이야. 10년이 넘었지. 내가 개업을 한 지가 이제 한 10년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가 상한론에 대해서 정리도 좀 했었고 다시 상한론을 내가 처방들하고 이런 걸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네 의견도 묻고 싶고 내가 이제 상한론 공부를 쭉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난 이게 왜 상한론을 선택했냐면 일단은 이 처방을 가지고 지금 1000년 이상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게 그거에 대해 보고를 해놨어. 소위 말해 기록을 남겨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약을 쓰고 나았다, 실패했다. 이게 무수하게 많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비록 책이지만 그런 걸로 내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더라고. 그걸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이 약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아. 그 다음 두 번째는 상한론의 어떤 조문을 보면 다양한 이 증상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상관관계라는 어떤 소위 말하면 기운의 흐름을 읽는 그런 눈을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약간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는 이제 상한론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주의야. 요즘에는 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주의고. 그래서 이제 그 목적 자체가 상한론 처방을 쓰자가 아니고 상한론 처방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내는 사람이. 그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작방을 잘 하지. 그걸 하려면 이제 병리라든지 약제라든지 이거 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고. 근데 지금 소문학회 내에서는 이거는 꺼야 되겠다. 소문학회 내에서는 무슨 기류가 있냐면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합시다. 갑자기 이야기가 자 나 때문에 행복했냐고 물어봤지? 뭐라든가요? 방금 나 때문이라고 이거 뭐 입고 막 이러면서 그 전에 내 얘기가 있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내일도 그냥 안타까울 따름. 자, 용서에 대한 명상을 할까요? 자, 여기 평화에 대한 명상이 있고, 한번 내가 10개 좀 불러줄게요. 집착에 대한 명상이 있고, 성장, 건강, 행복, 사랑, 이해, 감사, 용서, 자비. 자비는 지난 시간에 했나? 이거 뭐를 한번 해볼까요? 자비가 정말 ቁ꼈다 같은데. 아니요. 자비는 그때 한 거는. 안녕하세요. 다 했어. 네가 하나 골라봐라, 요 중에. 아무거나 골라봐. 집착.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지. 자, 해보자. 자.
집착. 풀 안 쓰면 내도. 네, 나는 쓴다. 거래하는데 어. 풀 거래하는 데 착하다. 어. 또 사자. 풀 거래로. 가정하면서 풀 거래해서 깎아주고 5천 원. 어? 진짜? 이 사람이, 아니, 그런 거는 공동, 중고 사는 거잖아. 난 다시 중고로 살게. 좀 더 깎아도. 이제 끝났어. 자, 이제 조용하시고 봅시다. 그러게. 내 방금 집착했네. 토사지에 대해 집착을 했네.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속성은 변합니다. 우리의 몸, 감정, 느낌, 생각, 그 밖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소유하고 있는 물질들, 이런 것은 다 시간의 유한성 위에 잠시 머물 뿐이지요. 이렇게 유한한 것을 쫓아가고 매달리는 습관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도 없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믿는 그릇된 견해와 헛된 기대감을 포기하라 하는 것이지요. 집착에 대한 명상으로 행복을 찾아갑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몸이 불편하시다면 자리에 누워서 명상을 함께 해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당신이 유난히 집착하게 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당신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지금 이 순간 잠시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을 상대가 좋아하는지 부담스러워하는지 잠시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방식을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마음 상한다면 그 행복은 과연 누굴 위한 것인가 잠시 돌아보십시오. 이제 그
집착하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서세요. 마치 거대한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담담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 혼자 행복을 차지하기 위해 남에게 슬픔을 주지 않겠습니다. 나 혼자 행복을 차지하기 위해 남에게 슬픔을 주지 않겠습니다. 자기 방식의 사람이 옳고 아주 좋은 것이다 라는 착각이 상대와의 갈등을 불러옵니다. 어떤 사람도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강요가 되고 타인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행복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온도, 저쪽에 온도. 창문을 열려니 좀 습기가 있어가지고, 몇 도로 맞춰져 있는. 아, 그래서 좀 추웠구나. 그러니 좀 춥더라. 자, 오늘 거 한번 해볼까요? 오늘 게 모려랑 육종룡이지. 모려 먼저 합시다. 모려. 그럼 오늘 일찍 온 거 보니까 졸장이 정해졌나 보네. 거의? 그러니까 일찍 오지, 그지? 둘, 넷, 여섯, 일곱. 헤어스타일이 바뀐 것 같아요. 자. 육종용. 아, 모래부터, 내 거네. 자, 모래부터 하자. 잠깐만, 이게 밑에 깔려져 있어가지고. 저 옛날에는 모려 5년에 한 번 쓰나? 그런 약이었어요. 요즘 좀 자주 써요. 내가 왜 이걸 몰랐지. 깔아앉힐 사람이 아, 많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쓸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던 거죠. 몰라서. 그리고. 자. 아, 근데 졸장이 금방 뽑히네. 거의 빠르게 시작을 좀 늦게 해가지고. 그 전에 뭐 몇몇 사람들끼리 얘기가 됐겠지 뭐. 자, 약성가 한번 다빈이 한번 읽어볼까? 모려 한평, 분학 한열, 붕대 설정, 연경 강골. 자, 단골. 모려는 한평이 짠맛이에요. 온학 한열. 한열이라는 학질이 한열이죠. 한열이라는 말은 학질은 보면 정말로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합니다. 저도 뭐 그런 일을 안 겪어봐서 뭐 진짜 그래 되면 어떤지는 내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 의사들에 보면 굉장히 사람이 예민해진답니다.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
내 이 진액 소모가 어마어마하게 된대요. 특히 열을 내다 보니까 엄청나게 진액 소모가 되는 거예요. 열은 그 의사에 보면 열이 난다면 그 어떤 뭐 아무리 차게 해도 그 열이 난다거든요. 그 다음에 추우면 방 안에 보일러를 수없이 때도 춥다고 할 정도로 춥대요. 그만큼 이게 격렬하게 나타나니까 이게 에너지 소모도 엄청 많고 열로 인해서 진액 소모가 엄청 많아요. 한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탈진이 되는가 봐요. 그런 상태고, 붕대 설정, 붕은 아마 혈붕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자궁출혈이 요 붕이라는 건 확 쏟아지는 뜻인데, 뭐 요즘엔 점점점 떨어지더라도 그런 건 다 요런 건 해당돼요. 그 다음에 대하, 설정, 정, 그거 아니고도 이제 똥꼬로도. 나 오늘 한 5명 할 줄 알았는데. 그거 다 아무튼 뭐 빠져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 안 빠져나가야 될 게, 빠져나가는 게, 요게 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연견강골. 이 연견이라는 건 실제로 굳어 있는 거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배추 절인다는 게 빳빳한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면 물컹물컹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체 상처난 것들 보면 딱딱해지죠. 이게 뭐 조직이 보면 딱딱해집니다. 이게 상처가 나서 위 궤양 같은 데 보면 옆에 보면 조직이 이제 부어가지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예를 들면 상처 나서 꼬매고 나면 꼬맨 흔적 남잖아요. 흉터가 좀 부어가지고 좀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조직이. 위궤양이 오래되면 그 옆에 계속 상처 난 데 건드리고 하면 상처 그런 데 딱딱해져요. 그런 거를 녹입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안중산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강골. 여기서 이제 실제 뼈를 튼튼하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뼈 쪽으로 기운을 보내는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설명은 제가 했고, 맛을 한번 봅시다. 이거 너무 흔들지 말고. 원래 이제 모래는 밑에 다 먹긴 먹는데, 굳이 뭐, 가루를 먹으면 진짜. 지금 이제 먹어보면 약간 떨떠름한 약간 짜고 약간 떫은. 이것도 일부러 가라앉혀서 조심스럽게 갖고 오신 거세요? 순전시키는 거? 아니요, 이거 금방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금방 그래 됩니다. 가방에 넣으니까 뭐. 아니요, 그냥 약재랑 같이 끓입니다. 약재랑 같이 끓입니다. 같이 끓이고, 만약에 이제 저는 모래를 뭐 한두 번 써봤는데, 그럴 때에는 맑은 것만 다 다리고, 이제 저는 냄비에 다리거든요. 냄비에. 제 약은. 그럼 이제 이거 이제 먹기 싫어가지고 냄비에 이제 약재 한번 거르거든요. 거르면 이게 빠져나와요. 그 거른 거를 다시 가만히 둬요. 위에 맑은 거만 쪼르르 따라가지고 먹어야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의사에 보면 춘복하라, 춘복하라. 그래서 가루를 실제 먹어요. 그래서 먹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먹어보니까 좀 껄끄럽더라고, 먹기. 그래서 안 먹어요. 자, 물에 다 우려놔 있겠지 뭐. 하고 짠거 잘 모르겠네. 약간 짠 느낌은 있는데 맛은 잘 모르겠어요. 짠맛 별로 없지. 그런데 그 느낌이 약간. 밑에 가라앉는 거 드시면 이거 가루는 짭니다. 드시려면 드십시오. 저희가 너무 먹을 수 있는 다 먹는 겁니다. 에너지로가 좀잘 쪼이. 먹으니까 이거 잡으면 이게 안 뜨거워 더 맛이 진한데요? 그래요? 뭐 저는 먹고 싶진 않습니다. 네. 이게 약간 입이 약간 따뜻하잖아요. 가라앉은 게 좀 삽해요. 나도 먹어는 봐야 되겠네.
왜 가루를 큰 차이 느낌이 아. 없는데 약간 더 진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요? 근데 여기 배에 들어가서 좀 오그라든 느낌은 약간 어우, 많이 떫은데? 그러니까요. 오, 밑에 가라앉 되게 떫어요. 어우, 목에 탁 걸리는데. 자, 그럼 그렇다 치고. 자, 이제 산고, 감, 신, 함 5가지 맛이 있습니다. 맛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 모래어를 쓸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붕대 설정 환자가 잘 없어요, 한의원에. 내가 그 혈붕 환자네, 한의원 할 때 1명 받고, 그 다음에 내 친척 1명 받고, 딱 2명 봤어. 그 다음에 정이 빠져나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대가 많이 흘러서 처방해달라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뭐 그런 일은 없고, 쓸 일이 없었어요. 그냥 뭐 책에나 적혀 있는 일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상한론 공부하면서 이게 모료가 꽤 쓰여요. 꽤 쓰여요. 연골 모료로 같이 쓰기도 하고, 모료만 쓰기도 하고. 이게 뭐가 있다 싶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렸던 결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쓴낫, 고미, 황금, 황년, 황백, 기타 등등 고미는 전부 다 화의 작용, 즉 뭔가 붉어져 있는 열이 있을 때 씁니다. 열이 있을 때. 그때는 실제 눈에 붉다, 눈이 붉다, 얼굴이 붉다, 고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 고미 붉은데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거기 검붉다 이러면 이제 찬게 있거든요. 그거는 찬 거와 같이 봐야 돼요. 하지만 붉을 때에는 고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한미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고미도 전반적으로 이제 이 고미는 열을 꺼주는 작용을 하죠. 그런데 한미도 이 신으로 접속을 하는 게, 신으로 내리는 약이기 때문에 마치 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핏 모르고 환자를 보면 똑같아요. 다 양적으로 보여. 되게 양적으로 막 흥분해져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고미를 쓸 때와 한미를 쓸 때 구분이 안 가요. 근데 고미는 실제 양적인 반응입니다. 사람 자체도 양인이고, 눈빛도 보면 부리부리합니다. 말하는 것도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근데 한미는 어떠냐면, 이게 연견이란 작용이 한미는 있어요. 연견이란 말은 쉽게 표현을 하면 여기에 진액이 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눅눅하게 만들지. 이게 여기에 진액이 많은 건 아닌데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이 나타나는 게 조열로 나타납니다. 조열. 마치 우리 한의원에 이런 사람은 되게 많아요. 말을 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체구도 조마하고. 그게 이제 되게 가슴에 불안한 사람들이 그래요. 되게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가만히 안 있고 원장님 하고 막, 그런 환자 한번 만나면 미쳐요. 약은 지었는데 감당이 안 간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 그래 결국에는 약이 좀 안 맞으면 바로 얘기해. 이거 먹고 좀 이상하고 약을 괜히 지어줬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화의 양적인 사람들은 벌겋게 돼가지고 하니까 이걸로 이 반응을 해도 이거 왜 이래? 뭐 이런 느낌의 사람, 꼭 이 말은 안 하더라도 이런 느낌의 자꾸 반응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음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이 움츠려 들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합니다. 조열한 사람입니다. 그게가 어디냐? 특히 이제 대부분 그게 나타나는 게 마음, 초조불안이 여기에 한미에 들어 있습니다. 이 고민은 이 화내고 이런 어떤 느낌이라고 하면, 양적인 사람이 여기 한미에는 초조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래 다시 사람을 봤을 때 딱 구별이 됩니다. 고민을 쓸 때에는 열감에 이거 실열 같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 거고, 한미를 쓰는 거는 사람이 왜 저리 불안하노? 눈이 요렇게 마치 우리 공포영화 보면 눈이 땡그레져 있는 것처럼, 눈동자가 땡그레져 있는 것처럼, 우리 민 선생 눈을 보면 눈이 온화하게 부드럽게 다 풀어져 있어요. 좀 풀어져 있어. 이거는 풀어졌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온화해서 그래요. 온화해가지고
근데 초조한 사람들은 눈이 이렇게 안 돼 있고 눈이 이렇게 딱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을 다다다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인상을 이렇게 딱 써가지고 언제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옆에 내가 정신 안 차리면 딸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 이래 됩니다. 그럴 때 이게 모려가 생각나야 됩니다. 용골 모려가 생각나야 됩니다. 이럴 때 그러면 맥도 짚어보면 불뚝불뚝 하는 건 아니고 가늘게 바바바바박 뜁니다. 이게 음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초조불안을 이래가지고 바바바박 할 때 용골 모려가 들어가야 이게 한미가 들어가야 쑥 가라앉습니다.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과정을 쭉 얘기할게요. 그런 게 이게 전부 흉비입니다. 흉비. 이게 전부 흉비예요. 뭐 누나 환자는 내가 안 봐서 모르지만 처음엔 제가 사삼을 썼어요. 이거 가슴에 기운이 맺혀서 그렇다. 내 그것까지는 알았어. 처음에. 그래가서 그러면 이거 진액이 없으니까 진액이 있으면서 흉부를 푸는 약 사삼이 딱 좋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속 지금 소위 말하면 사부작거리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되는데 향기 있는 약이 들어가니까 안 좋아. 깝깝하다고 하면, 만약에 그런 환자들이 깝깝하다고 하면 실제 가슴이 답답하고 뭐 하는 거는 여기에 좀 기운이 갇힌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또 괜찮아요. 이거는 기운이 흉부에 좀 갇혀있네. 이런 거는 좀 풀어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 사람이 불안만 자꾸 할 때는, 초조 불안만 할 때는 이 사삼 들어가면 흔들어 버립니다. 조금 낫는 것 같은데 잠이 안 오고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잠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이런 용골모료라는 좋은 약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헤맸는데 그 예를 제가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 용골하고 모료의 좀 차이가 뭐냐? 다 비슷해요. 둘 다 비슷한데 모료가 삽하는 맛이 더 있습니다. 용골은 그냥 진정하는 맛이 좀 많고 삽도 좀 있지만 모료는 붕대, 설정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 여기 연견 조금 더 이게 그러니까 개념을 모료가 더 짜다 이렇게 봐야 돼. 짠맛이 더 있다. 용골은 약성가에 용골 미감인가 뭐 그래 돼 있을 거예요. 표시에는. 내 해놨네 그래. 용골 그래서 이 짠맛이 있으니까 연견, 상천하고 뭐 이런 연견의 작용이 조금 더 있고 그 다음에 삽해져 있으니까 실제로 빠져나갈 때 그럴 때에는 이 모료가 조금 더 효력을 발휘하는데 또이또이에요. 또이또이.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같이만 있어. 용골은 장홍에 쓰이는데 장홍은 어떤 식으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장홍의 그 약을 써가지고 한 치엽내는 아무데도 없어요. 상한론을 뒤져봐도 없고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그냥 갑자기 허를 찔리는 질문인데 내가 생각을 안 했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민해 보고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경강풍렬이라서 염증이 농이 이렇게 약간 좀 뭐 그런 의미가 조금 이완 진정 뭐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근데 옹이 있을 때 잘 안 써요 이거. 이거는 정신과 관련된 데 많이 쓰지. 쓰일 때가 있어서 써놨을 것 같아요. 그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허투루 축약하는 게 언어기 때문에 이게 축약 중에 한마디 들어갔다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그 임상내라든지 이런 데는 이게 없어요. 오히려 정신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예를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게지감초 용골모료탕 이거 제가 안 할 건데 거기는 예만 하나 가져왔어요. 감초 용골모료 게지. 여기 보면 화역 하지 돼 있습니다. 화가 역했다. 그래가지고 소침 번조. 그러니까 이제 침을 불로 달궈가지고 침을 놨어요. 침을 놨는데 그것 때문에 열침이든 아니면 그걸로 공포가 있든 아무튼 번조가 나타났습니다. 번조라는 이 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책에도 그렇고 환자분이 이 번이라는 거는 답답하다는 뜻이에요. 답답하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건조하냐 안 하냐를 체크해야 됩니다. 건조. 그래서 이제 상한론에 보면 번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대부분 조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감초, 대추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대추. 특히 감초 같은 걸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 뭐 그런 걸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이제 그걸로 인해서 번조증이 나타났을 때 뭐가 쓰냐면 용골모료에 있습니다. 감초 이런 거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오늘 할 건 시오게지 건강탕하고 안중상인데 게지가 용골모리탕은 제가 여기 보면 그 남자는 실정, 여자는 몽교 요때 쓴다고 돼 있어요. 그 실정 요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실정을 한다. 뭐 사정을 너무 일찍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 일도 없는데 빠져나온다든지. 이때에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용골모래를 쓴다고 하면 빠져나가니까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쓴다 돼 있죠. 그런데 남자들이 이렇게 될 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초조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 아주 편안하고 자신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굉장히 초조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쉽게 이래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실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래서 빠져나갔다에 초점을 두지만 실제 요 앞에 단계를 보면 굉장히 초조불안해 있습니다. 쉽게 흥분하고 그게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 몽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는 제 환자 중에는 이 얘기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오랫동안 독실하게 혼자 지내시던 여성분이 가끔 이런 일이 있는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히스테릭해집니다. 남자분들은 뭐 그냥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여자분들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히스테릭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꿈에 교접을 했다 이런 거의 결과를 아니고 그 과정을 가만히 이제 보면 엄청난 그 히스테리와 이런 게 시달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유럽의 그 프로이드가 나왔던 그 시대에 보면 여자분들이 엄청나게 억압받던 시대예요. 행동, 거지 모든 것들이 억압받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프로이드의 어떤 그 책에 보면 꿈의 해석에 보면 여자분들 뭐 성적인 코드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성의 어떤 그 포인트를 맞춰서 성의 어떤 해결이 안 돼서 원인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억압받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테리가 그때 엄청나게 유행했다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히스테리 부리는 여자분들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저를 이제 쏘아붙이는 과거에 제 선배님들 중에 여자 선배님들 중에 몇몇 분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엄청 뭐라 합니다. 나 뭐 죄진 것도 없는데 왜 진짜 도망가고 싶더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술 먹고 제 손 잡았었는데 그때는 몰랐어. 아니야 무서웠어요. 자 그때 내가 알았어. 이게 그런 거구나. 자, 오늘 할 거는 시오게지 건강탕.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예. 제가 그때 순진해가지고 시오게지 건강탕. 자, 보겠습니다. 이게 시오게지 건강탕이 여러분들 그 상한론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 보면 일본에서 자주 씁니다. 특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체력이 약한 사람이 신경증이 있는 체력이 약한 사람한테 두루두루 쏜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내가 처음에 처방을 이래봤는데 시호, 과루근, 황금, 게지, 건강, 모력, 감소 이거를 내가 잘 안 쓰는 약들도 수두룩빽빽한데 이거를 체력 약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걸 쓴다고?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제일 처음에는
일본 놈들 미쳤구만. 내가 그게 생각을 한 10년 넘게 했어요.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내가 몰랐어. 자, 그러니까 얘기해 볼게요. 자, 801조에 학병, 아까 얘기했죠. 학질인 한열이 왔다 갔다 하는 병입니다. 한열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열 중에 내경에도 보면 학문에 보면 열이 많은 학질, 한이 많은 학질,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다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는 한다. 자꾸 이제 열이 나는 학질보다는 한이 많은 학질입니다. 혹은 한만 있어요. 열이 없고. 자, 우리 그 내경에 보면 학질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기가 양명과 태양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양부이죠. 양부인데, 태양만 있는 건 아니고, 양명에 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엄청나게 열이 납니다. 양명에 끼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이 나거든요. 그러다가, 이 에너지를 너무 내다 보니까, 내 에너지가 약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쑥 들어옵니다. 내 생기가 안으로 이제 잠복한다고 내경이 돼 있어요. 그때에는 엄청나게 한기를 느낍니다. 외부에 이제 한산은 이미 아직 있으니까 그게 내한테 엄청난 위협이 돼요. 그래서 그게 한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다. 열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병에 다한 혹 단한 불열이란 말은 내 양기가 엄청나게 위축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위축이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고, 차명모학이라. 뭐 맞나? 빈이가. 뭔가. 자, 일단 한자는, 여성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음학 이런 거죠. 모학 맞죠? 촉칠산주지라. 촉칠산은 그렇다 치고 시오게지 건강탕 역주지라. 자, 그러면 학질이 되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학질이 되었어요. 한열이 왕래했어.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양기가 매우 약해진 거예요. 바깥에 이 양면과 이쪽이 겉에는 한산은 잔존하고 있어요. 잔존하고 있는데 내가 엄청나게 한열과 내고 열을 많이 내다 보니까 진액도 소모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양기도 소모가 많이 되어가지고 위축이 확 된 거예요. 위축이 되는데 내가 이거를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그게 지금 한다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학질 자체가 소양병이고 소양병이라서 소양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시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열을 엄청나게 내다 보니까 여기에 진액이 무지무지하게 소모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갈증이 무지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과루근이, 천하분이 여기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약이에요. 거기에다가 아직 여기에 황금을 쓴 이유는 그래도 이제 열이라는 병이기 때문에 쓴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열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황금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황금이라는 의미를 비록 그래도 학질이다 이거예요. 한이 많지만 언제든지 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질을 황금은 쓰고 계지는 바깥에 양기 내가 표로 양기를 이제 한살을 표까지 몰아낼 양기가 없어요. 표까지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계지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내 양기가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오돌오돌 뜬다는 게 내 이제 위장에서 이제 상초로는 상초, 중초, 하초에서 위에서 전부 만들어지는데 위에 움츠러 들어가지고 위에 자체가 이제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지와 함께 건강까지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이렇게 양기를 풀어내려면 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부자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만 내외를 같이 동시에 보기 위해서는 건강과 계지가 필요합니다. 상한론에서는 이제 부자를 쓴다는 것은 골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만 씁니다. 골. 이제 골랭이 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겉에만 차다고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찬 거는 잘 안 씁니다.
한쪽이 차지거나 특히 아래쪽에서부터 차지면 그때는 부자라는 병, 약을 쓰게 됩니다. 요런, 그 다음에 감초라는 것도 진액도 보충하면서 허번도 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감초라는 거 씁니다. 이렇게 한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의 신경이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내 진액은 바짝 마르고, 사람이 엄청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바짝 마르고. 초조와 비슷한, 초조와 비슷한. 그래서 여기 모료가 들어갑니다. 학질을 위해서도 보는 거고, 전체적인 의미에서도 이 모료라는 게 여기 하나 딱 들어가주면 그 초조불안한 그 예민함을 진정시키고 학질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현대 사람들한테 이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뭐 있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잘 없어요. 이런 사람이. 그런데 환자들 중에 오는 사람들 보면 조금 마르시고 하면서도 되게 이제 딱 사람이 보면, 쉽지 않은 사람이다. 고집도 있으면서도 쉽지 않은 사람. 분명히 사람은 약해 보이고 하는데 히스테릭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조금 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좀 길게, 그래서 이제 다들 자기가 지 성깔을 더럽다고 다 표현을 합니다. 상당히 예민하고 음식도 잘 안 먹고, 뭐 조금만 하면 이는 저는 바짝 신경이 예민하고 바짝 말랐고, 그러면서도 잠도 잘 못 자고 예민해가지고, 그러면서 자꾸 겉에는 춥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찬바람은 싫어하는데도 말을 시켜보면 안에 건조하니까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다다다다다. 요런 사람한테 시오게지 건강탕을 쓸 수 있습니다. 시오는 어떤 겁니까? 시오? 네. 방금 그 사람, 내가 말한 그 사람, 요 801조가 아니고, 이 짜증이 엄청 많다, 그런 사람들이. 탁! 이런 데가 맺힌다, 항상. 그래서 이 짜증은 굉장히 짜증. 눈빛도 보면, 나는 그런 사람 절대 여자친구 안 사귀어. 굉장히 어떤 예리하고 예민한, 내 말 안 들어줄 것 같고, 딱 마치, 탁! 이래 있을 것 같아. 니 잘못했어, 안 했어? 뭐, 이렇게 할 것 같은. 당연하지. 이건 계속 짜증. 뭐를 물어봐도, 그만 물어보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절대 용납,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 절대 안 듣습니다. 무조건. 그게 틀리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임상 예를 쭉 찾아보면, 의외로 이제 이런 경우에 써서 호전을 봤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그런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내가 환자가 왔을 때 내가 가만히 유추해보면 많이 도왔어요. 실제로 이제, 많이 도와야 되죠. 이게 소모가 많이 돼서 그런 건데, 지금 생각하면 이 히스테릭 한 면을 내가 별로 안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예민하면서 초조한, 조금만 하면 예민해지는 그런 것들을 모료 같은 걸로 좀 안 봤어요. 황금이나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생각에. 근데 시호, 계지, 감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과루근 이런 것도, 과루근도 제가 요즘 좀 씁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루근 물로 해결되지 않는 갈증.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물로 해결되지 않는 갈증. 땀이 별로 없는, 땀이 많이 날 때는 그건 석고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물로 해결되지 않는 갈증. 이거는 과루근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걔한테 과루근 쓰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오게지 건강탕을 쓸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중산. 안중산은, 보면, 약이 밑에, 이것도 일본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에도 쓰지만, 일절, 기문, 치, 원년, 근일,
비동, 번위, 그러니까 복통이 있어요. 복통. 위에 복통이 있고, 구토, 산수, 신물 자꾸 토해요. 배가 아프면서 신물을 토하는. 예. 그 다음에, 한사지기, 유체언,내, 정적불소, 자꾸 소화도 안 되고, 흉격창만, 공자, 복협, 이런 데도 자꾸 아프고, 오심구토, 면황기수, 사지권태, 우치, 부인, 혈기, 자통, 소복, 연뇨, 공중통, 입치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조금만 찬 거 먹으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 그러면서 속쓰리 있대. 이게 이제 윗뿐만 아니고 아랫배도. 그럴 때 딱 안중산을 쓰는데, 보면 현오색 기체 혈흔을 보는 거죠. 기운은 통하는 겁니다. 양강도 따뜻하면서도 풀어주는 약이에요. 건강도 따뜻하게 하고, 회향도 향기를 있으면 기운을 풀면서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육개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온 전신에 따뜻하게 해가지고 향기 같은 걸로 팍 풀어버린 한사가 탁 맺혀가지고 거기에 속쓰리고 따갑고 하니까 모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가 갑자기 음식을 잘못 먹고 해가지고 배가 아프면서 쏘이 쓰리고 배가 아프고 하는 사람들, 이럴 때 안중산이 들어가면 다른 약은 소화제 안 듣습니다. 모려가 여기선 있어야 돼요. 쓰리고 한데 다른 소화제가 듣는다고 절대 안 듣습니다. 겔포스 느낌이. 그렇죠. 근데 겔포스는 그냥 쓰리기만 한데 이거는 이게 배가 그렇네. 겔포스 배가 아플 때도 먹네. 그래. 그런 거 비슷합니다. 놔뒀다가 따뜻한 겔포스네. 그렇죠. 산재로 좀 써본직하게. 써봄직하지. 근데 한의원이 많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써볼 일은 많을 텐데 실제 한의원에는 많지는 않아. 이런 환자는 많아. 알고는 있으라고. 알고는. 자, 이제 육종령 해봅시다. 육종령은 별 할 게 없어서. 응? 그래? 죽지 말라고. 아이고. 바디랭귀지 양쪽 분한테 손님한테 죽지 말라고 진짜 표시를 했다 생각했는데 둘이 죽어서도 미안해. 선생님 힘이 없어서 안 진짜 소리가 제 잘못이지. 미안해. 푹 숨어가지고 너무 당황했어.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미안한데 또 근데 진영 너무 미안하다. 순간 재밌게 생길 거예요. 허리 뜨끔한 줄 알았다. 옷이 뜨끔해 나오네요. 옷에 기체가 됐구나. 자, 다빈아, 한번 육종령 읽어볼까? 동명미강 중보정혈 취용지 반동변활. 이게 종룡은 달고 준보 매우 주는 매우 잘 정혈을 보하고 약취 달릴 취자입니다. 매우 빠르게 달린다 이건데 만약에 많이 쓰면 취용지라는 말은 용량을 많이 쓰면 반동변할 설사 이제 변이 활해서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복한 느낌이 좀 덜한데. 응? 원래 이런 건가요? 나는 내 거 먹으면 이거 좀 더 짜더라. 아니, 물량이 적어서 음. 적어서 다 다리고 나니까 육중이 떠 있더라고. 그래서 다 안 일어났나 해서. 뭐 그런 건 상관없을걸. 아니면 지금 약간 따뜻해서 그렇지 좀 식으면 짜집니다. 이거 지금도 좀 짠맛이 있는데 실제 육종령 먹어보면 많이 짭니다. 육종령 어디에 나는지는 알죠? 사막에 낙타에 오줌하고 여러 가지 배설물을 먹고 자란 모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낙타의 정액이 떨어진 자리에 이 육종령이 자란다 해가지고 예, 이게 그런데 좋다 이렇게 한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어디 낙타가 다 그러고 다니겠어. 자, 그러진 않고. 자, 이 먹어보면 이 윤기도 많고 짭니다. 예, 짜고 실제 이게 제가 이 약을 보면 이 윤기를 보충해야 될 환자들이 많아요. 건조할 때. 근데 이제 다른 약들은 수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숙지황, 구기잠, 산수유 다 진액이지만 토사자 전부 진액인데 다 수렴하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은 수렴을 별로 안 합니다. 즉 그 말은 잘 안 막힙니다. 위장장애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때 잘 막히진 않아요. 그런다고 이게 뭐 전혀 안 막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힐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 어디든 윤기가 많이 부족할 때에는 육종령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정혈 이런 데도 뭐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 변 나가는 데 이게 좋습니다. 변. 그래서 변비가 있거나 이럴 때 반드시 쓸 씀직한 그런 약이죠. 그래서 요 예를 여러 육종령은 참 많이 씁니다만 제가 예를 몇 가지만 좀 들고 왔습니다. 삼룡탕 보면 치, 산후, 혈허에 사득, 섭지, 이성, 파상풍, 근, 긴축, 혹, 이장, 혹, 구금, 각궁, 반장이라. 여러분들 이런 환자 안 봤죠? 실제로 제 친구인 서창훈 씨 부인이 첫째를 놓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 정도는 아니고 파상 각궁 반장 이런 건 아니고 다리가 갑자기 뻣뻣해져 가지고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핏 들었는데 그때 한동안 못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강직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세한 설명은 그때 못 들었는데 아마 되게 아기를 놓을 때 고생을 좀 했나 봐요. 출산 과정에서 피도 좀 많이 쏟고 요즘에야 뭐 피를 쏟으면 헌혈 수혈을 바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예전에 그 아기를 놓을 때 주변을 깨끗하게 한다 해도 요즘처럼 깨끗하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세균 침범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출혈이 뭐 됐을 때 지혈하는 방법도 그 당시에는 마땅치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이제 피가 많이 소모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균이 들어와 가지고 요즘 이제 옛날 말로는 그때 이제 풍한사가 들어온 거죠. 풍한사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근육이 탁 이제 파상풍처럼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뻣뻣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풍이라고 할 때 보통 흔들리는 거를 풍이라고 합니다. 그죠? 흔들리는 걸 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흔들리는 거를 이제 진정을 시킨다고 하지만 실제 나타나는 이제 저거는 풍사다. 이거는 풍담이다. 이렇게 할 때는 강직이 많습니다. 강직의 표현으로. 왜냐하면 풍담이 훅 떠가지고 꽉 막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다리처럼 꽉 막힌다든지, 뭐 목이 각궁반장, 이렇게 닿는, 목을 막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거든요. 각궁반장이. 뒤로 갑자기 내가 떡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 보니까 이거 방금 틀리네. 그러니까 이래 한다니까. 실제로. 단순히 그때 딱 담이라고는 하지 않고 풍담이라는 거 그만큼 거기 이동해서 딱 그 순간 막혔기 때문에 풍담을. 아마 이제 일단은 풍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게 빠르다. 담이 고른 게 풍의 어떤 작용을 받아서 더 빠르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뇌에 대한 개념이 있었겠냐만서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요즘 말로는 전부 다 뇌 쪽으로 자극이 간 거지 어떤 말초 신경이 자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추성을 의미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각궁반장이 실제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떠는 이런 사람들 의외로 이거 풍담으로 보고 치료해가지고 나 재미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강직입니다. 강직. 갑자기 탁 굳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그게 이제 담골, 풍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혈을 충분히 지금 최대한 보혈을 해주고
풍담을 보기 위해서 이제 천호남성을 써가지고 특히 남성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빨리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종륜, 석돈, 당귀, 강활, 인삼, 여기 강활도 괜찮죠. 강활, 인삼, 두돈, 독활, 노경, 천호, 계지, 석창포, 남성, 방풍, 감초, 각한돈, 세신, 황백, 감초, 오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훈이가 육종륜 엄청 먹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육종륜 석돈식 해가지고 계속 먹이고 노경도 많이 먹이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지나가면서 얼핏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지나가면서 한번 그 얘기를. 그래서 남성이 들어간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출혈이 많이 됐는데도 이게 생각에를 응용해 볼 때가 많은 게 우리가 갑자기 목이 뜨끔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안 돌아갈 때 이거 다 뭐 풍담입니다. 풍담. 그래서 그 다음에 두통이 갑자기 왔는데 뻑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막 두통이 이래 될 때 그럴 때도 이제 남성 같은 걸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신 이런 거는 그 국소 부위에 통해 주는 거고요. 육종령이 이럴 때는 전부 지금 조직이 막혀 있으니까 숙지왕 이런 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 된다는 아닌데 그거보다는 좀 어짜둥둥 지금 파상풍으로 막혀 있으니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숙지왕은 써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안 막히는 육종령이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용탕 이거는 무의당 선생님 처방입니다. 치, 무론, 논할 것도 없다. 적, 백, 농, 혈, 기, 기리, 식정리, 허리, 열리, 개효라. 그러니까 이질이 생긴데 정리, 백리, 농혈리, 기리, 식정리, 허리, 열리 전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당쌤이 이 처방을 낸 게 자기 아드님입니다. 아드님이 그 이질로 옛날에는 그 이질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리고 전 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격렬하고 급속도로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지나 봐요. 이질이 이제 그 아드님이 걸리셨는데 그 아버지 약을 안 먹으려는 거예요. 아드님이. 안 믿어서가 아니고 아버지 이제 그 아드님의 표현으로는 아버지가 처방을 어떻게 내는지를 아들이 아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에 쥐어 터지도록 하니까 아들이 평소에 그걸 보잖아요. 일반적인 환자는 그냥 쑥쑥쑥 내는데 안 되는 거는 막 머리를 이제 쥐어받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분위기 이러니까 내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주면 무의당 선생님이 그러니까 워낙 그 공자님을 너무 사모했대요. 누나 그 얘기 아세요?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공자님을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꿈속에서라도 뵙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다가 이게 누가 이제 주문을 하나 가르쳐 주는 거야. 주문. 또 그 당시에는 뭐 이래 하면 소원 들어주는 주문이 있었나 봐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그 주문은 뭐 요즘 말로 분신사바 그런 거 아니겠어? 분신사바 공자 선생님 나타나십시오 한 거예요. 근데 뭐 하다가 그게 귀신이 선생님 몸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무당쌤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야. 사람이 갑자기 약간 광기가 걸린 거죠. 지금 표현으로는 정신이 약간 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일 벌어질 일이 탁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누구 오니까 뭐 음식 준비해라. 아니면 내일 초상 나니까 초상 준비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공자 선생님이 그게 느껴지니까. 공자가 온 게 아니잖아. 공자 선생님이 왔대. 공자님. 진짜? 그래서 처음엔 너무 좋았대요, 그게. 진짜 공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친 거지. 자기가 느끼기에. 공자 선생님이 오신 거야. 왜 그래, 다들 자기가 맞다는데.
나는 뭐 약간, 나는 듣기만 들었어요. 전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선생님은 드디어 이제, 딱, 기운이, 이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이게 잠도 안 자고, 음식도 안 먹는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옆에서 보면 헛소리 하는 거 비슷하게, 야, 내일 뭐 온다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했어? 눈빛이라든지 이런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니까 이제 사람이 빼짝 마르는데 눈빛만 광기 비슷하게 돼가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원세 스님, 저거 어찌 되겠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도 이제 이상하다는 걸 이제 아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벗어났다더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때 이제 금강경을 누가 스님이 얘기해줬나? 아니면 자기가 얘기했나? 금강경을 외우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며칠간 외우고 나니까, 거기에 조금, 이제 안정이 된 거지. 그 당시 표현은 귀신이 나갔다고. 그리고 나서는 조금 안정이 돼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누구 바란다거나 이런다고 절대 너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 이거를 들으셨어야 돼. 집착에 명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그걸 아는 거야. 아느니까 아빠한테 처방해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드님이 나중에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아드님이 똥이 누고 싶은데 너무 이제 똥이 누고 싶은데도 안 나와가지고 이 항문에서 옆방인데, 이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설사 같은 걸 하는데도 찔찔찔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막 음식은 못 먹고 이런 상태예요. 그때 이제 하룻밤 며칠을 고민하고 이제 낸 처방이 이거랍니다. 배는 배대로 아프고 하면서 이제 계속 똥 누고 싶은데 항문에서 안 나가가지고 막 대고 있는. 그러면서 안에 있는 진해가 다 빠져, 설사로 싹 다 빠져나가고. 변이 나오면 이제 이 고름 같은 것만 찔찔찔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아드님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여러 책을 이 의사들이 다 뒤졌는데 쓸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애는 안에 진해는 다 빠져가지고 나올 것도 없는 상태인데 지금 막혀 있고, 그러니까 진해를 보충하자니 이 막힐 것 같고, 뚫으려자니 이 진액이 지금 문제고. 그래서 고민을 탁 떠올린 게 육종룡이다. 정열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대변을 촉촉하게 하면서도 그 대변을 활하게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육종룡 석돈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복통을 보기 위해서 작약을 썼습니다. 이제 배가 자꾸 이렇게 뒤틀리듯이 자꾸 이러면서 이제 안에 진액이 바짝 말라가지고 이게 복통이 꼬이듯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육종룡 작약이 군제입니다. 귤피 이런 거야, 실은. 여기에 그런 거고. 배가 아프고 열도 있다고. 네. 왜 안 나가요? 기체가 있어. 대장에 기체가 있어서 그래요.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목단피, 보통 일반적인 이제 이질의 약에 보면 후박, 빌랑 이런 거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쓰려니까 너무 지금 쇠약해져 있으니 육종룡 석돈을 쓴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처방에 보면 이게 그게 있을 텐데, 빌랑 이런 게 있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걸 쓴 겁니다. 이질은 막힌 병입니다. 막힌 병. 대장에 기체로 인해가지고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엔 안에 진물 습기 있거든. 그래서 이제 텍사 이런 거 쓰고, 목단피 같은 안에 전부 이 염증이 나가지고 피도 막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목단피. 왜 돼요? 이게 이제 이질의 원인은 음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 담이라고 하거든요. 담음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 음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뭐 지금은 균이지만 이제 그쪽에 대장에 기체가 돼 가지고 딱 되는 겁니다. 음식 잘못 먹었어요. 아니 제가 급동도 싸보고 어. 그거 다 해봤는데 어. 이렇게 막 염증이 심해진 적은 없어가지고 그 질질 잘 나오는데 유행성이라서 유행성 이질이죠, 그렇죠. 유행 이질균에 오염된 그런 대변 손 같은 잘 안 씻고 이런 데서 많이 염증이 심하면 장이 염증이 그렇죠. 심해서 장이 염증이 심한데 이게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설사하면 잘 나오면 되는데. 대부분 약해지면 줄줄 잘 나가고 음. 줄줄 잘 빠져나가고 음. 안 나온다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변을 봐도 안 시원하다고 막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대장에 기체가 있어서 그래요. 배가 엄청 아프고 변을 막 보면 나갈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지. 화장실 가도 안 나오고. 어떨 때 대장에 기체가 생겨요? 어떨 때? 사람 성격이라든가 성격이 아닌가 그런 게 있나? 뭐 일단은 저는 기체는 안 해봤어도 곡동이랑 뭐 이렇게 혈변도 보고 다 봐봤는데 예전에 근데 맥혀갖고 아파서 안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설사나 나오거나 할 때는. 그래서 왜 기체가 되지? 이런 생각이 뭐 왜 기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기체인 것 같아요. 근데 환자들 중에 이렇게 가끔씩 대변을 봐도 이게 자꾸 항문이 자꾸 이제 묵직하면서 불편하다는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거두어들인 약 쓰면 안 됩니다. 작약, 그나마 작약 괜찮고 빌랑 같은 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작약을 복통에 쓴다 이렇게 하는 게 작약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진액이 쫙 빠지면서 그쪽이 자꾸 바짝바짝 되는 거거든요. 그 작약이 서늘한 맛이 들어가가지고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어른들 대소변 기저귀 있잖아요. 기저귀, 예. 왜냐면 나도 조금씩 잔병가 있어서 실수, 본인은 모르지만 이제 실수를 하셔 남들이 차잖아요. 일반인들도 그거랑 좀 비슷한. 그거는 실금이라서 그거는 풀어지는. 이게 항문이 이제 힘이 없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랑 다릅니다. 이거는 실제로 대변을 보고 싶어서 자기가 힘을 줘도 안 나가는 겁니다. 예. 이게 쭉쭉 빠지고 육종력 분재할 만큼 많이 진액이 없다는 느낌이 들 텐데 또 이 텍사를 두 돈 쓰는 것처럼 이 습기는 어떤 식으로 좀 파악을 해요? 염증이 자꾸 수별병이니까 수별병. 수혈을 빼주고 더 피고 습기가 그래서 드러나는 텍사랑 승마 이런 걸 써. 뭐 붓기도 좀 하겠지. 뭐 붓는다든지 그런 게 있겠지. 그리고 대장에 이게 음식이 안 나가고 하면 이게 전부 습기가 생겨. 그래서 뇌경에 보면 그 대장이 보면 한습이 고인다 이런 얘기를 쓰잖아. 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상한론에는 이런데 황금, 뭐 백두홍, 황금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건조하거든. 자, 삼귤음. 요거는 이 처방은 조금 요즘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거라서 제가 하나 가져와 봤어요. 치, 비위, 헌행, 진, 복통, 대변, 폐, 결, 차, 기격, 중초. 비위가 헌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기본적으로 이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이 배가 자꾸 아파. 배가 자꾸 아픈데 배가 은은하게 아픈데 대변이 자꾸 똥이 안 나와. 대변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기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 사람이 똥이 잘 안 나와요. 똥이 안 나오고 안 나오는데 그 기체가 있어가지고 자꾸 좀 이 배는 아프고 근데 똥은 딱 누르려고 하면 똥이 아예 안 나와. 뭐 후중 이런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요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배가 아프고 한데 딱 대변이 잘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육종용 같은 걸로 대변을 보죠. 거기에다가 인삼귤피, 부자, 육두구, 중초를 봅니다. 건강, 복령, 빌랑, 관계, 감초, 관계, 한돈, 감초, 오픈. 중초를 이렇게 쭉 봐서 중초를 쭉 풀어주면서 대변이 나오도록 육종용을 하나 딱 쓰는 거예요. 이런 환자, 변비 환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데
빌랑 이런 것도 괜찮고, 시오 하나 오픈 이런 거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 경험상. 시오도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시오를 써보면, 잘 통하는 거 보면, 간 대장이 확실히 통하는갑다. 간이 이제 좀 풀어주는 약이 시오인데, 그게 대장이 풀어지는 거 보면, 간 대장이 좀 확실히 상통이란 말이 그런 의미가 좀 있는갑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 10살짜리 애인데, 그, 일주일에 한 번만 대변을 본다. 특별한 뭐 불편한 건 없는데, 긴장을 잘해서 그런 거. 뭔지는 모르는 막힌 거다. 그게 막힌 거야. 그래서 이런 잘 보고 어떻게든 대변에는 풀어내야 된다. 특별히 얼굴도 펴세도 괜찮고. 아니야. 그래도 대변은 된다는 게 이게 쌓여가지고 안에서 자꾸 이제 굳어지는 거거든. 굳어지면서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데 문제가 없을 리가 없다. 표현은 안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애가 순순한 거야. 까부는 애도 아니고. 아마 이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성정이 어떻노 그 애가. 순종하고. 그치. 이게 순종적이고. 여러분들 내가 그 표현은 뭐라 하더라? 이중구속. 이중구속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애들을 양육할 때, 부모가 이제 사랑으로 해야 되지만, 또 그게 또 쉽지는 않아요. 사랑으로만 한다는 게.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몸도 피곤하고 하면 애하고 놀아주기 싫어. 솔직하게, 미치겠어. 근데 차라리 나는, 아유,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아가 이제, 아빠는 오늘 내랑 놀아주기 싫구나. 그냥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냐면, 분명히, 아빠는 너를 사랑해. 라고 이제 말을 하죠. 안아줘. 라고 합니다. 안아줘라는 표현을 써요. 표현을 쓰는데, 오면, 막 애가 이제 자녀가 이제 안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오면 거부합니다.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런 반응을 합니다. 엄마들 중에도 그런 게, 근데 애가 그걸 알아요. 무의식 중으로. 엄마는 명령이죠. 자기를 안아달라고 표현을 했어요. 행동을 그렇게. 애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목기운이니까. 그런데 정작 그걸 하려고 할 때 엄마가 거부를 합니다. 뭐 몸을 움찔한다든지, 아니면 가까이 오면 손을 탁 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뭐 지적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중구속이에요. 분명히 하라고 구속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은연중에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인 거와 비언어적인 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정지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이 사즉 기결 비슷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견을 내지 못하고 항상 내가 어떻게는 주체적으로 할 수 없는 단계가 돼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육아 중에. 그때 애들이 뭔가 분명히 기체는 아닌데 뭔가 이게 대부분 순둥이들이 그래요. 순둥이.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오잖아요. 의자에 따뜻하게 앉아 있습니다. 탁 앉아가지고 네, 괜찮나, 네, 딱 이래요. 이게 육아 과정 중에 이중맹금, 이중구속이 걸린 애들이에요. 대부분이. 착한 애들. 자기의 어떤 본성을, 이게 나무가 꽃피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쫙 해서 이게 막 한의원에 오면 아이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는. 심지어 내 의자 뒤에 와가지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건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게 당연히 이제 애들이 해야 되는 어떤 생기의 반응인데 그게 아니고 가만히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활동시키고 풀어내야 됩니다. 요거 잘 한번 응용해 보세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아무튼 책 보다가 이중구속이라는 데 상당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크면 99.9% 마마보이 됩니다. 자기가 의견을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절대 결정하지 못합니다. 엄마한테 거절당할까 봐. 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도 없어.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이게 자기의 어떤 의도를 하면 안 된다는 그게 내 내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 의외로 공부 잘합니다. 왜냐하면 시킨 대로 다 하거든. 학원 가고 뭐 하고. 그래서 의외로 엘리트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정치인들 옛날 얘기를 딱 들어보면 국회의원들 중에 겉은 굉장히 화려하죠. 집에 가가지고는 자기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좌관들이 전부 다 하고 전부 다 박근혜가 딱 그렇습니다. 자기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표정을 딱 보세요. 생기라는 건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써주는 거 뭐 하는 거 오직 거기에만 그게 이중구속에 걸린 거예요. 양화보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자신감 생기고. 그래서 약을 요랬습니다. 이제 활동시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려면 성인 남자 결정하지 않은 남자가 특히 많은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이제 환경에서 그렇게 하려면 부모와 분리시켜줘. 그 환경과 분리시켜서 자기가 그런 감정을 이제 어린 수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여행을 간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가서 친구를 사귀든 뭘 하든 혼자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전혀 없습니다. 100% 차단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자, 오늘 거는 여기 하고 3분만 쉬었다가 할게요.